안녕하세요, 카피디입니다. 계약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중고차 생초보 가이드 2탄 중고자동차 상태 성능 점검기록부 보는 법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나 성능기록부 볼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외판과 프레임 그리고 누유 정도만 있는지를 대충 보고 넘기거든요.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자동차의 기본 정보부터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침수나 렌트 이력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부터는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본 정보에는 자동차 등록증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초 등록일, 차대번호, 연식, 형식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종합상태 부분을 볼 건데요, 여기서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할 당시에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상품화 작업을 거치면서 주행거리는 약간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성능기록부에 적힌 주행거리와 내가 구입할 당시에 계기판 주행거리가 몇백 킬로 정도 차이가 난다면 성능점검을 다시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성능점검장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몇백 킬로 정도는 비용 없이 재검사를 해준다고 하네요. 왜 재검사를 요구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간 이 차를 주행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엔진이랑 미션에 고장이 나서 보증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성능점검 기록부상의 주행거리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만큼 보증을 해주는 주행거리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례번호 표기는 제가 여지껏 중고차 거래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 배출가스 점검 부분에서는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메시지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특별 이력과 용도 변경입니다. 특별 이력은 침수나 화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용도 변경은 영업용 이력이 있는지의 여부예요. 렌트카나 택시 부활차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용도 변경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용도 이력이 없는 차보다 100만원 이상 시세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가 없는데 가격이 싸다? 허위도 아닌데? 그러면 성능점검기록부에 용도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용도 이력에 관해서 요즘 차는 용도 이력이 있어도 괜찮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대형 캐피탈 회사에 리스, 렌트 반납 차량 담당 업무를 7년을 했습니다. 7년. 그래서 렌트로 나갔다가 반납받은 차량을 제가 한 달에 300대 이상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썰을 풀자면 너무 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사고 이력 부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그림은 차량의 외판, 껍데기 부분이고, 세 번째 그림은 차량의 프레임, 뼈대입니다. 상태 표시 부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교환과 판금이 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그림에 숫자가 써 있고, 그림 밑에 부분에 보시면 숫자에 해당하는 부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 사고차에 대해 설명드렸죠. 저 그림이 깨끗하면 완전 무사고, 외판에 교환이나 판금 수리가 있으면 단순 교환 또는 단순 판금 차량, 주요 골격, 프레임에 교환, 판금 수리가 있으면 사고차로 분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6번은 약간 예외의 경우예요. 6번은 쿼터 패널 리어 팬더, 부르기 편하게 뒤엔더라고도 하는데요, 쿼터 패널은 외판처럼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차량의 프레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판금이 들어간 것까지는 단순 판금 작업으로 보지만 교환이 들어가면 프레임을 잘라서 용접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사고차로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자동차의 세부 상태가 있어요. 여기는 차량의 엔진, 미션, 스티어링, 하부 등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고 체크를 해두는데요, 이것도 다 양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성능점검은 그 매매단지의 딜러들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성능점검장의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부사항 쪽을 체크한 쪽에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보증 수리는 성능점검장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에는 미세누유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딜러가 이 정도는 중고차인데 수리를 하면서 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이 발생하면 성능점검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봐서 묻은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바로 체크를 해버려요. 미세누유에다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세누유에 체크가 돼 있으면은 왠지 깨름칙하잖아요.
그러시다면 차주 또는 중개딜러와 함께 카센터에서 차량을 점검 받으시고 이게 이상이 있어서 체크된 건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딜러에게 가격을 내고해 볼 여지가 있겠죠. 연식이 조금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전부 양호로 체크되어 있는 것보다 미세누유에 체크가 돼 있어서 제대로 차량을 점검하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지에 전부 양호하다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귀찮다고 하부 점검까지는 안 해보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예요. 바로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인데요. 여기서 체크해 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한 가지는 변속기 오일 유량 및 상태 점검 불가 차량. 이게 요즘 들어 되게 많아요. 요새 차들은 대부분 미션 오일량이 측정하기 어렵게 밀봉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검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량 및 상태를 점검 불가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세 판금인데요. 사고 유무 그림을 봤을 때 완전 무사고 같은 경우는 뭐 교환이나 판금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완전 무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 밑으로 내려서 여기 16번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보면은 무슨 부위 부분 판금 혹은 중고차 특성상 부분 판금이 있을 수 있음,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요거는 판금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판금으로 표기하기에는 수리 부위가 너무 작아서 점검자의 의견으로 써두는 거죠. 외판이야 뭐 양보해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다고 친다면 프레임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부분 판금이 들어가 있는지 표기가 되니까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완전 무사고로 나온 차량이지만 프레임에 부분 판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요 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SK엔카 같은 사이트에도 성능 점검 기록부가 등록이 돼 있죠. SK엔카에 올라오는 성능 점검 기록부는 딜러가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고 직접 체크하고 작성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 제가 말씀드렸던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은 비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광고만 보고 갔다가 성능 점검 기록부가 약간 달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방문 전에 꼭 사진이나 팩스로 확인하시고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조금 지루하셨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